오늘 검진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검사를 2022년, 2023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판정에 보면은 정상 A, 정상 B,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 이거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정상 A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 근데 정상 A로 나오는 분들은 드뭅니다. 그러면 뭐 술을 좀 드신다거나 담배를 좀 태우신다거나 하면 거의 다 정상 B로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혈액 수치라든지 엑스레이 찍은 거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일반 질환 의심으로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는 안 합니다만 술은 가끔 먹거든요. 그랬더니 정상 B로 나왔고, 몸무게도 이때는 과체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상 B로 나왔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일반 질환 의심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진료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를 보시면 의심 질환이라고 나옵니다. 일반 질환이 의심됐다. 무슨 질환이 의심되냐? 이상 지지혈증 의심이 나왔습니다. 저도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관리. 요거는 생활습관 관리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운동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니까 이런 거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정상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기타, 경계, 의심 이렇게 나온 거는 반드시 꼼꼼히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환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상이 아닌 의심, 기타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들고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들고 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굉장히 높아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까지도 환자분들이 이거를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걸 들고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게 소변검사. 이 소변검사도 단백뇨가 나오면 경계로 나오거든요. 물론 단백뇨는 피곤하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신장 질환 초기에 단백뇨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검사, 흉부 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흉부 촬영은 엑스레이 촬영 검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폐의 모든 질환, 폐암을 찾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결핵의 유무를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결핵 환자가 예전에 많았기 때문에, 결핵이 또 전염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흉부 촬영이 정상이라고, 나는 폐가 완전히 정상이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맨 앞에 흉부 촬영 검사는 폐암 선별 검사는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실제로 엑스레이가 괜찮았는데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그런 거 제가 좀 소개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흉부 촬영까지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뭐 생활 습관이나 과거 병력,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좀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이 심뇌혈관 질환 위험 평가. 이게 이제 심뇌혈관 질환 위험 평가 하면 왠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 앞장이 더 중요한데, 환자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심뇌혈관 질환 위험 평가라는 부분은 어떤 우리가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이라든지 몸무게, 그리고 음주 상태, 뭐 흡연 상태,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냥 추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아, 내가 좀 위험도가 있구나 없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배 이상이면 좀 높은 거고 1배 미만이면 낮은 거겠죠. 0.7배 그럼 낮은 거죠. 근데 이것도 깜짝 놀라서 오세요. 내가 이게 이렇게나 높대. 0.7배면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체중이 낮으면 이 위험도가 낮아진다도 아닙니다. 과체중만큼 저체중도 주의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저체중도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체중으로 유지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은 공복혈당이 높게 나왔거든요. 공복혈당 장애라고 나왔어요. 당뇨는 공복혈당이 125가 넘어가면 당뇨예요. 근데 100이 넘어가면 공복혈당 장애예요. 그럼 100에서 125 사이가 공복혈당 장애고 125가 넘어가면 당뇨죠. 이 공복혈당 장애 의심은 잘 안 오세요. 근데 이 공복혈당만 가지고 당뇨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굳이 나눠 놓긴 했지만 식후혈당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검진으로 식후혈당을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공복혈당 장애가 맞느냐는 그런 당화혈색소 검사까지는 확인을 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복혈당 장애로 오셔서 제가 당화혈색소 검사해서 당뇨로 나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안 했다면 난 아직 당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치료가 점점 늦어졌겠죠. 정상이 아니었던 수치는 반드시 추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높았던 분,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분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뭐 생활습관 교정을 할 것이냐, 술을 끊을 것이냐, 살을 뺄 것이냐, 약을 먹을 것이냐 라는 상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시행을 하겠죠. 2달에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개선이 안 됐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수치가 막 엄청 높은 게 아니면 1차적으로는 생활습관 교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중 감량만 해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체중 감량을 해도 많은 분들은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을 써야겠죠. 제가 이제 요거 건강검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이제 문진표에 특별한 불편감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의 100분 중에 99분은 없음을 쓰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진료를 보면서 여쭤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 지금 뭐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질문이 저는 좀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자주 체하지는 않으세요. 평소에 기침 가래가 좀 자주 나오지는 않으세요. 소변을 좀 자주 보거나 밤에 깨지는 않으세요? 가끔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 더 차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런 이제 열려있는 질문들을 제가 던지면 뭐 하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디가 막 많이 정말 배를 붙잡고 쓰러질 정도가 아니면 환자분들 잘 기억을 못해요. 이만큼 불편한 것도 다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시면은 판단해서 같이 좀 적절한 검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